네, 안녕하세요. 저기 믿음반 멘토 백기영이라고 합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 믿음반에 이번에 이제 믿음반 3기가 끝나고 4기가 이제 저희 심화반 6개가 9월 7일 날 다 개강을 하는 건 아시죠? 네, 정식 개강은 그렇고 다 새로운 이제 롱텀이 시작되는 딱 출발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 시점에 심화반에 합류하는 게 가장 좋은 케이스이고요. 중간에 합류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지금 여러분들 정기수 중급반 분들은 심화반 마지막 4주 남겨놓고 합류하셨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시점에 합류하고 134회를 치고 이제 휴직기에 들어간 거죠. 사실은 되게 어떤 스케줄 측면에서는 사실은 지난번 기수분들은 좀 효율성이 떨어지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제일 좋은 타임에 롱텀으로 그 사이에 시험이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22주를 풀타임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시기적절한 거고, 저는 이제 시험을 2번 봤는데 이제 기본반 끝나고 8주 하고 시험 한번 보고 이 롱텀 한번 하면서 이제 저는 시험을 끝낸 케이스거든요. 제 기억 속에는 지금 타임이 가장 심화반 와서 공부하기 좋은 타임이다 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믿음반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믿음반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멘토도 사실은 그러니까 초급반, 기본반, 중급반은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여러분들이 약간 수동적으로 그냥 앉아 계시고 내가 어떤 걸 찾지 않아도 뭔가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들어오는 건데, 사실은 심화반은 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대학교 강의처럼 여러분들이 그 과목을 선택을 하고 어떻게 내가 듣고 싶은 교수님을 찾아가는 이런 패턴의 메커니즘이거든요. 그리고 심화반에 오면 어떤 약간 그런 수동적인 게 아니라 약간 자신의 어떤 학습 태도도 전반적으로 뭔가 체인지할 시점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화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멘토가 어떤 사람인지도 좀 파악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선택의 요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크게 멘토는 어떠한 철학을 갖고 심화반을 운영하는지, 그 다음에 심화반의 프로그램이 어떤 게 있는 건지 되게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저는 믿음반을 맡고 있는 메인 멘토이고,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 시험을 공부한 기간은 6개월입니다. 제가 공부할 때는 중급반이라는 과정은 없었습니다. 초급, 심화, 그냥 끝 이렇게 낸 케이스고요. 1차는 2번 받고 2차는 한 번 보고 합격을 했죠. 요즘 2차도 많이 어려운 추세입니다. 그리고 저는 IT 쪽에서 시작을 해서 전공도 컴퓨터 과학이고요. 한 24년 차 하면서 뭐 일반적으로 IT인들이 걸어가는 케이스들 있지 않습니까? 개발부터 시작해서 뭐 설계, 아키텍처, DBA, 뭐 지금은 사실은 PM을 주로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B2B, B2C, B2G 이런 사업의 유형들을 다 SI, SM 형태로 다 구축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과기부나 국토부나 이런 R&D 사업들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주로 차세대 이런 프로젝트에 대한 대형 프로젝트 총괄 PM을 여러 번 했었고요. 그 다음에 국가 정책 관련돼 가지고 국가표준위원회 이런 것들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특이한 이력일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정보관리기술사 시험에 대한 채점이나 출제위원으로도 풀에 등재대가 있습니다. 좀 약간 좀 특이한 이력이긴 한데, 저는 이제 철인 3종 운동을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철인 3종을 하고 있고, 믿음반 멘토는 체력이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킹 코스는 철인 3종 경기 중에 가장 롱텀의 경기고 18시간 안에 이제 풀코스를 완주하는 겁니다. 수영, 사이클, 마라톤 이렇게 하는 거고요. 제가 하고 있는 업은 이제 모 통신사에서 자율주행, 이제 4차 산업의 중심이죠. 자율주행, CITS, UAM, 로봇 이런 실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걸 하면서 당연히 뭐 데브옵스나 CI/CD나 뭐 K8S, 뭐 정밀지도, 뭐 슬램, DGPS, 뭐 패스트 RCNN, 욜로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저런 자율주행 사업을 하고 뭐 하려면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는 요소 기술들이죠. 실제 업무에서 저 기술들을 저희가 학문적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실제 저는 저 기술을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저러한 기술들을 적용을 하고 있고요.
오른쪽에 제 자격증을 보시면은 이제 맨 밑에서부터 그러니까 시간 순서로 보면 맨 밑에부터 제가 차곡차곡 따왔던 것 같아요. 대학교 졸업할 때는 기사를 땄고, 그다음에 이제 개발 관련된 자격증, 그다음에 IT에 관련된 것들, 뭐 기능 점수 관련된 것들, 뭐 요즘 클라우드 핫하기 때문에 AWS 같은 것도 따보다가 더 이상 자격증을 따고 싶지 않다. 뭔가 끝판왕을 따야겠다. 라고 이제 마음 먹고 이제 정보관리 기술사를 조금 이제 나이가 찬 상태에서 이제 기술사를 땄고요. 다 요번에 134회 다 시험을 보셨죠? 혹시 안 보신 분들도 계세요? 네. 저는 64점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살짝 이 64점의 느낌이 조금 뭐 이렇게 뭐지?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대부분 합격하시는 분의 점수대는 60점에서 61점 왔다 갔다 합니다. 저는 제가 추구하는 방향은 좀 어렵지만 압도해서 합격할 수 있는 실력을 쌓아서 합격을 하는 게 사실은 이 시험에 공부할 때 이후에 여러분들이 기술사라는 타이틀을 따고 이제 회사에서 직장 생활을 할 때 아우라를 뿜어낼 수 있는 그런 실력을 키우는 게 사실은 저는 그렇게 저희 반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메인 멘토와 서브 멘토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지현 기술사님이라고 이번에 최근에 합격하신 132의 박지현 기술사님이 저를 도와가지고 이제 같이 하고 있고, 이분은 이제 인공지능 쪽 비전에 대한 석사 졸업도 했고, 나이도 젊으세요. 그래서 저랑 좀 짝이 잘 맞죠. 그래서 이분은 이제 도식이나 키워드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지금 날카롭게 지식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고, 저는 약간 키워드 이런 거 사실은 좀 잘 못 외웠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경력 기반으로 기술을 풀어가는 어떤 형태의 이런 것들에 좀 자신이 있었던 것 같고요. 요거는 제가 1차 필기할 때 제 성적표입니다. 보시면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가 다 190점대이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도 다 무너진 게 없고 다 6점, 15점 이상의 점수를 받았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저기 보통 720점이면 총점이 720점이 60점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별로 가성비 좋지 않게 합격을 한 거죠. 그래서 64.75라는 좀 가성비 좋지 않지만 이렇게 합격을 했고,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대규모 프로젝트를 다수 하다 보니까 기술을 바라보는 뷰나 이런 것들이 조금 남들과 조금 차별화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좀 치열하게 이 시험을 공부하고 준비하다 보면 되게 힘들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왜 힘들지? 라는 그런 고민들을 하는데, 제가 좀 정리를 해보니까 우리가 실제 공부를 하고 이 시험이 힘든 이유는 뭐 그냥 일반적인 이유는 이런 거죠. 되게 공부해야 될 게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는 200제라는 중급반에서 이제 어느 정도 정제된 기본 토픽 위주의 양이지만 사실은 심화에 오면 급격하게 토픽 양이 많아집니다. 일단은 저희 반은 600제를 제가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600이라는 건 상징적인 거고 사실은 그보다 토픽 양이 더 많아요. 물론 내가 기본만 공부해서 운 좋게 합격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저는 추구하는 방향이 토픽 커버리지를 많이 가져가는 것을 좀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도 실력도 기술사스럽게 향상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어차피 확률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토픽의 양이 많아야지 합격할 수 있는 확률도 올라가는 거는 너무 당연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토픽을 조금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토픽이 많아서는 힘들구나 이런 것도 있을 거고요. 그걸 공부하다 보니까 내 지식이 사실은 부족하다는 걸 좀 느끼는 거죠. 그 다음에 문제를 다 작성할 수 없다는 거. 사실은 이 부분도 좀 어려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하다 보면 지금 이제 기본 중급 왔기 때문에 짧게 구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심화반은 22주를 두 번 스프린트를 돌거든요. 대부분. 저희도 2번 스프린트를 돌 건데 22주라는 게 롱텀입니다. 사실은 되게 장기 레이스거든요. 그냥 내가 한 주 핀트 나가면 그러니까 중급반, 기본반은 한 주 핀트 나가면 다음에 뭐 하지. 사실은 심화반은 좀 약간 틀립니다. 한 주 핀트 나가가지고 그 도메인 빠져버리잖아요. 2번 스프린트 도는데 도메인을 2번 도는데 한 번 빠지면 사실은 데미지가 크거든요. 그래서 장기 레이스 할 때 내 스케줄 관리가 되게 중요한데, 그때 직장의 업무가 되게 바쁘거나 또 차세대 하시거나 또 가정이 있으신 분들은 아기가 있으면 또 힘들어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 일반적인 이유인데, 그게 이제 근본적인 또 어려운 이런 일반적 이유에 품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은 합격에 대한 불확실성이죠. 내가 이거 공부해가지고 될 것 같을까? 이런 거가 되게 두려운 거고, 그리고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서요.
그러니까 서브노트를 잘 정리하셔가지고 내가 정리할 방향을 셋업해가지고 쭉 가시는 분들은 드물세요. 아, 이게 좋은 거 같고 저게 좋은 거 같고 해서 뒤집은 경우가 있거든요. 굉장히 안 좋은 케이스입니다. 어느 정도 내가 설정한 방향이 맞고 이 방향대로 가면 믿음이 있다 그러면 그냥 쭉 가야 됩니다. 그런데 서브노트를 자꾸 바꾸거나 이럴 경우에는 그만큼의 시간들이 다 의미 없는 시간으로 잃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되게 시행착오 겪는 것들, 어려운 것들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같은 목적으로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근데 각자 직장에 가면 어쩌면 내가 이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걸 주변 동료가 모르거나 상사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공부할 때 되게 고립감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외롭다 이런 느낌이 또 힘들게 만드는 거고, 또 말씀드렸듯이 되게 장기 레이스입니다. 저는 운 좋게 짧게 끝냈지만 뭐 2년, 3년 이렇게는 좀 기본적으로 하고 계시고, 좀 저기 최근에 학교 가신 분 중에 한 분은 FB반인데 8년 하신 분도 계세요. 되게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어려운 부분이고. 자, 우리가 현실을 또 봐야겠죠. 합격에 대한 추이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최근 정보관리기술사에 도전하시는 분들이 한 400명, 450명 요 정도입니다. 뭐 500명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이 숫자가 합격하는 비율은 3.5%대입니다. 3%대에서 3.5%대. 그러면 합격한 사람의 인원은 14명에서 20명. 요 정도 범주입니다. 자, 우리 학원에 공부하시는 분들이 제가 대충적으로 한 100명 정도로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월모를 보면 저 옆 동네 ITP 저기는 한 300명, 200명 되잖아요. 저희보다 한 2배 될 겁니다. 그러면 저희 쪽의 확률로 봤을 때 월모를 보면 사실은 3등 안에 들어와야지만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이 통계적으로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현실인 거죠. 그래서 되게 어렵다는 거는 맞는 거고, 요즘 2차 합격률도 한 많이 떨어지세요. 한 60%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2차도 많이 떨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되게 1차 끝났다고, 사실은 1차 끝나면 다 끝난 것 같지만 2차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2차도 좀 내가 심화반을 선택함에 있어가지고 좀 중요한 요소로 조금 고민을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문제의 트렌드가 AI, 클라우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요즘 체인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토픽 트렌드도 약간 변화의 추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한 거고, 그러면 뭐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도전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암울한가?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또 이걸 하려면 사실은 그냥 KPC라는 기숙사 과정에 여러분들이 선택하셨고, 중급반까지는 별 초이스 없이 올라오셨는데, 심화반은 6개 반 중에 4개 적절한 반을 선택해야 되는 되게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럴 수 있죠. 내가 A반을 선택했는데 했더니 별로네 하고 B반으로 갈 수도 있죠. 사실은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아요. 한 반에 들어가서 한 멘토가 교감이 있고 그분과의 어떤 뭔가 피팅이 일어나면 사실은 다른 반에 옮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심화반 선택할 때 되게 고민을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본인의 그 학습 방법론을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 공부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저희 반에도 서울대 출신 분 한 분 계시는데 맨날 저한테 야단 먹고 있습니다. 아, 이 서울대 나오신 분이 이렇게 해서 되겠냐고 이제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공부에 대한 거를 조금 이해를 하고 내가 가진 지식,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험은 뭔지는 알아요. 타켓은 알아. 그런데 소스는 나 자신, 내 실력이 어느 정도 있고 내가 쓰기가 얼만큼 돼 있고 내가 가독성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한 본인의 냉철한 그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내가 가야 될 목표가 출발점과 목표 지점에 대한 간극이 나올 거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출발점이 다 다르세요. 어떤 분은 지식이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가독성이 좋으신 분도 있고 분명히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목적지는 비슷해요. 그래서 본인에 맞는 학습 방법론을 찾아야 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시행착오가 발생하거든요. 이게 내한테 맞는 걸까? 근데 그걸 도와주는 게 멘토거든요. 이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어드바이스 해주는 건데, 멘토의 그 날카로운 인사이트가 되게 무시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향을 좀 이해하고 가이드 드리는 부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에 맞는 학습 방법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동케어입니다. 그런데 갖고 있지 않는 분들이 제 경험상 많으세요. 그래서 그걸 찾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멘토를 신뢰하고 멘토가 가이드하는 부분에서 성실히 학습하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이게 너무 지당한 거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숫자로는 22주지만 이게 개월수로 보면 4개월, 5개월이거든요. 되게 지치고 힘든 겁니다. 그 사이에 여러분들 업무가 뭐 되게 바쁠 수도 있고 뭔가 집안에 어떤 어려운 일도 분명히 발생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을 안정적으로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깊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요. 자, 마지막은 뭐 다른 바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시험은 특별한 지름길이 절대 없습니다. 그냥 내가 한 땀 한 땀 내 걸음으로 채워야지만 합격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우공이산입니다. 우공이산. 저는 이제 마라톤을 하거든요. 42.195를 진짜 한 30km 넘어가면 죽을 것 같은데 그냥 뿅 하고 목적지까지 도달하고 싶거든요. 절대 그럴 수 없죠. 그냥 나머지 12km를 내 발로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채워야지만 그게 도달하는 거죠. 자, 그 심화반을 선택하는 기준을 좀 말씀을 드리면, 자, 신뢰할 수 있는 멘토를 좀 만나야 되고요. 물론 짧게 이 1시간 동안 멘토를 보고 직감적으로 저 멘토 마음에 들고 심화반이 마음에 들어 어렵죠. 그래서 질문을 많이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내한테 맞는 좀 멘토를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멘토의 지식 전문성도 중요하죠. 그렇죠. 교과서적인 어떤 키워드 위주의 추구하는 어떤 멘토들도 있는 반면에 저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런 키워드도 있지만 좀 기술의 숲을 봐야 됩니다. 이 시험은 범위가 없다 보니까 맨 끝에 있는 기술 요소 키워드만 달달달 외워가지고 사실은 이게 어디에 어떻게 엮여 있는지를 볼 수 없다 그러면 되게 무용지물이거든요. 설령 합격한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명함에 기술사입니다라고 줬을 때 되게 뿌듯하고 내가 실력이 정말 이분에 비해서 압도할 수 있어 라고 할 때는 조금 의문이 들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멘토의 지식 전문성도 좀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심화반은 여러분 이미 기본반 오면서 중급반 오면서 꽤 친해지셨을 거예요. 그래서 좀 그런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몇몇 이렇게 분들이 친해서 그 반에 가는 거는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또 냉철하게 보면 이렇게 휩쓸려 가지 마시고 본인의 의지로 내 돈 주고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이렇게 친해서 막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렇게 가지 말고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또 그 반에 가면 또 새로운 사람들 만나고 또 관계 형성하고 어쩌면 심화반 가면 진짜 그 구력이 있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있는 분들이 더 이렇게 포진되어 있는 폭들이 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비슷하게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커뮤니티 관계가 되게 얕은 관계입니다. 사실은 심화반에 오면 더 이제 커뮤니티 관계들이 강하게 형성될 거거든요. 그래서 내 의지대로 좀 심화반을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심화반 분위기도 중요하죠. 그래서 같이 공부하시는 분이 경쟁자가 아니라 동료로서 조금 모티베이션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좀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부를 하다 보면 분명히 멘탈이 흘립니다. 아무리 멘탈이 좋으신 분도 이 공부하다 보면 멘탈이 흔들릴 때가 분명히 오거든요. 그러면 좀 잡아주실 수 있는 멘토, 그 다음에 동료분들 이런 관계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더블 멘토링 체계를 갖고 있는 심화반이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한 멘토한테 좀 이렇게 멘토링 받는 것보다 메인 멘토, 서브 멘토 체계가 있어서 좀 다양한 시각에서 좀 자기를 체킹해 주시는 분이 있는 게 다양한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요게 이제 저는 심화반을 선택할 때 여러분들이 좀 냉철하게 선택을 하는 기준으로 삼았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믿음반만의 차별점과 장점은 뭐냐? 이제 비춰보면 요거는 좀 제 자랑일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해야겠죠. 저는 지식과 경험이 경비되어 있죠, 당연히. 저는 23년 차를 IT 한 업종에서 다수의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현재도 자율주행 이런 쪽의 분야를 하고 있다 보니까 되게 트렌디한 기술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요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핫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통신사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주도하는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레거시한 시스템들을 DX로 옮기는 것에 대한 추이를 볼 수 있는 것들도 되게 중요한 경험을 하고 있고, 실제 저는 그거를 저희 회사에서 하고 있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누구보다 어떤 실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화반에 대한 운영 철학과 차별에 대한 학습 방식이 있죠. 대부분의 심화반들은 자료들이 대동소이하거나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체 자료 중에 그 멘토가 좀 더 인사이트 있게
초이스하는 토픽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모음집 해가지고 이거를 좀 집중적으로 보십시오라고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안목들. 그 다음에 아마 그 KPC에서는 마인드맵으로 가지고 강의하는 거는 믿음 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인드맵을 전 도메인에 대해서 제가 이 공부하면서 마인드맵을 그렸고요. 그래서 모든 기술들이 어떻게 엮여져 있는지를 숲을 볼 수 있게끔 강의를 하는 부분들이 조금 특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도메인별로 주차를 하잖아요. 소프트웨어 공학, 뭐 데이터베이스. 근데 그런 거를 문제 베이스로 이렇게 해설도 하지만 제가 좀 이따 예시를 보여드리지만 저는 그 주의 주모를 리콰이어먼트로 정의해가지고 되게 좀 더 좀 특이한 접근 방법으로 강의도 하거든요. 그래서 요구사항 정의서를 만들어서 그 요구사항 정의서를 어떻게 구현해내는 관점에서 결국에는 우리가 기술을 서술하는 형태의 시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시나리오 기반으로 강의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기술을 크게 볼 수 있게끔 제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잠재력과 열정을 끌어낼 수 있는 모티베이터로서 멘토 역할을 하고요. 좀 이따 저희 반 분들의 점수를 제가 실제 보여드릴 건데 드라마틱하게 올라가신 그 점수대와 꾸준하게 올라가는 점수대, 그 다음에 저희 반 분들의 대부분의 점수대가 어떻게 포진되어 있는지를 제가 실질적으로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멘토링 관점이 되게 처음에는 큰 축으로 제가 크게 기술을 보여드리지만 실제 답안을 보고 할 때는 되게 마이크로하게 멘토링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답안을 쓰고 템플릿을 다듬으십시오. 어떻게 접근하십시오라고 마이크로 멘토링을 할 거고요. 제가 아까 전에 여러분들이 마칠 때 되게 좋은 시점에 심화반에 합류한다 했지만 약간 여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끝나면 그 심화반 개설하기 전까지의 텀이 몇 주 있죠, 그죠? 3주인가 4주 있죠, 그죠? 3주가 있을 겁니다, 아마. 이거를 조금 보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을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되고, 저희 반에는 프리멘토링이라고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프리멘토링을 해서 3주를 두 가지 형태로 조금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러니까 다음 주 끝나고 그 다음 주도 그냥 쉬지 않고 학원에 나와서 제 강의 듣고 시험 보고 이렇게 하는 하드한 트레이닝. 나는 좀 3주 쉬고 심화반에 합류하고 싶어. 그러시면 제가 온라인으로 서포트해주는 형태로 조금 가이드를 할 거고요.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반이 아니어도 심화반에 합류할 때 적어도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거든요. 일단은 10문제, 4문제는 다 쓰셔야 된다. 이건 여러분들이 절대 심화반에 왔을 때 이거는 완성하고 와야 된다라는 게 제 기준이거든요. 1순위거든요. 왜냐하면 심화반에 와서 이게 안 되면 이거를부터 빨리 완성시켜 드리는 게 제가 목표로 삼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두 번째는 가독성이 만약에 부족하다 그러면 이 부분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어떻게 개선할 건지에 대한 방법도 제시를 할 겁니다. 네, 그 다음에 템플릿이 되게 아직까지 탄탄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템플릿을 어떻게 정의하고 대제화할 건지에 대한 이런 요소들을 조금 제가 3주 동안 학원에 제가 3주 동안 프로그램을 만들고 지금 고민하는 게 있거든요. 특강 위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화반스러운 쓰기 특강, 도식 특강, 그 다음에 우리 도메인 3대장이 있습니다. 소공, 디지털 서비스, 보안. 왜 3대장으로 하죠? 얘는 8개 도메인 중에 가장 양이 많은 3개 도메인입니다. 우리가 정보관리잖아요. 정보관리에서 가장 1순위 도메인은 뭐죠? 뭡니까? 소공이죠. 소공은 꽉 잡고 있어야 됩니다. 정보관리에서의 꽃은 소공이에요. 지금 인공지능이 아무리 난리쳐도 핵심은 소공입니다. 소공을 꽉 잡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3주 동안 저는 3대장 특강을 조금 하고 있고, 만약에 나는 좀 쉬면서 좀 여유롭게 정리하겠다 그러면 그냥 온라인으로 제가 이분들 숙제를 드릴 거고 그거를 체킹하는 방식으로 조금 프리멘토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3주를 너무 손 놓지 않고 계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믿음반에 이과를 하시게 되면 저는 이과 전에 설문조사를 받습니다. 왼쪽에 보면 제가 구글 폼으로 양이 더 많은데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실력을 갖고 있고 어느 도메인이 강한지를 쭉 조사를 할 거고요. 오른쪽은 제가 보시면은 필체, 가독성, 답안 템플릿, 분량, 도식, 그래서 관점을 나눠가지고 현재 상태랑 개선점을 미리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중급반 여기 계신 분들이 이름과 얼굴이 매핑은 되진 않지만
다 답안을, 셀태 답안을 제가 보고 왔어요. 하지만 주모 답안은 제가 못 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안을 어떻게 쓰시는지를 우선은 제가 다 이렇게 한번 서베이를 해보고 온 상태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조사하는 거는 셀태가 아니고 주모를 요청할 겁니다. 그래서 주모를 최근 2개 보신 거를 1교시, 2교시를 주십시오 라고 하면 저한테 주시면 그 시점에 여러분, 물론 여기에도 공멘토님이랑 그 이전 멘토님도 계시지만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 대한 답안 멘토링을 관점을 나눠가지고 분석을 할 겁니다. 에지지를.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가이드를 다시 세울 거거든요. 이거는 이과전에 다 일어날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뒤에 가서 말씀드리지만 심화반 스프린트가 시작한과 동시에 되게 치열하고 정신없습니다. 왜냐하면 여유 있는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주 도메인 해야 될 공부량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주 도메인 공부하고 서브노트 정리하다 보면 다른 걸 뭘 할 수 있는 여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과 전에 분석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분석을 하고 가이드를 잡아놓고 저는 조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자분들은 여기 보시면 131회부터 치신 분들이 있거든요. 미등반 1기부터 시작해서 131회, 최근 134회까지가 있는데 제일 특이했던 분이 여기 신땡님이 있는데 이분 처음에 42점 나왔거든요. 근데 두 번째 시험이 59점 나왔습니다. 합격할 뻔했죠. 그래서 저번에도 58점이고 요번에도 합격을 제가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33의 기준으로 봤을 때 다 55점대 대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미등반은 조금 제가 쓰기에 조금 방점을 많이 둡니다. 그래서 쓰기를 좀 하드하게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버티시면 여러분들이 드라마틱하게 점수가 올라간다는 걸 경험을 하실 거고 또 디테일하게 제가 마이크로하게 어떻게 약한 부분을 보완할 건지를 말씀을 드릴 거고 요번 134회는 물론 낙관적일 수 있는데 우선은 최소 제가 3명은 저희 반에서 합격을 바라보고 있고 나머지 분들도 다 57점대, 58.7점대는 합격권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안착을 시켜드릴 수 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거는 당연히 이전 회차의 점수를 보고 그 다음에 제가 판단을 하는 거죠. 네, 요거를 한번 간단하게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시간 엄청 빨리 가네요. 여기서 우리가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좀 체크를 했을 때 한번 퀵하게 보시고 조금 한번 보실래요? 나는 모든 문제 작성하기 어렵다. 가독성 개선이 필요하다. 나의 서브노트의 방향이 정하지 못했다. 나는 공부가 의지가 약하다. 요게 한 5개에서 7개가 해당되면 사실은 원점에서 내가 공부해야 되는 걸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드랍이 아니라 내가 정말 이거를 합격하기 위해서는 좀 더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고 2개, 4개면 사실은 조금 섬세한 튜닝이 필요하죠. 그리고 1개 미만인 분은 정말 내가 거의 아니다라고 하신 분들은 분명히 이분은 이 공부의 접근법을 알고 기본반부터 어떻게 이 시험을 정복할 건지를 조금 나름의 계획을 탄탄하게 짜신 분입니다. 분명히. 자, 그래서 미등반은 어떤 분이 오시면 좋겠는가? 좀 기본 지식이 있지만 빠르게 토픽의 개념을 잡고 싶으신 분들, 그 다음에 합격에 대한 욕심은 있지만 의지가 좀 약하신 분들, 그 다음에 도식과 필체를 개선하고 싶은 분들, 그 다음에 개개인별로 맞는 학습 방법을 좀 찾고 싶은데 조금 찾기가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은 미등반에 오면 굉장히 조금 도움이 될 거고요. 자, 마이크로 멘토링을 저는 어떻게 하느냐, 요거 저희 반 분들 제가 하면서 예시인데 A 멘티님부터 해서 E 멘티님 보면 대부분 여기 계신 분도 요 5가지 다 케이스에 걸립니다. 가독성 부족한 부분들, 답안지 미완성하는 부분들, 논리가 부족한 부분들, 템플릿 완성도가 떨어지는 부분들, 답안지 분량 부족한 부분들, 거의 5가지 유형에 다 들어올 거거든요. 저는 이 5가지 유형을 어떻게 정복할 건지를 솔루션을 제가 이렇게 적어 놓긴 했는데 이렇게 접근을 할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일 1순위는 답안지 미완성에 대한 정복을 먼저 시켜드릴 거거든요. 이런 건 방법론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타임 박싱으로 제가 할 수도 있고, 타임 트라이얼 형태로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가장 짧은 시간 내에 10문제, 4문제는 기본적으로 내가 심화반에 있다 그러면 갖춰야 되는 기본 소양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거부터 정복을 시켜드릴 겁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논리 쪽인 거죠. 사실은 2교시형들을 1단락부터 4단락까지 기성전결을 흐름을 잡고 쓴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3.5페이지, 4페이지, 3.5페이지 내지는 3페이지 내지 3.5페이지를 전개부터 시작해서 본론, 결론까지 짓는 이 흐름은 조금 힘들지만 어떤 식으로 이거를 흘러내려가고 이런 연습 방법도 저희 반에서는 훈련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보완을 할 거고요. 네. 그 다음에 합격의 어떤 성숙도를 제가 좀 정리를 해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우리가 합격하려면 성장 1에서부터 성장 4까지 있다 그러면 이거를 측면을 나누면 답안 완성도, 답안 품질, 논리 흐름, 키워드 이런 거로 나눠봤을 때 결국에 합격을 하려면 요 3.5에서 4단계에 걸쳐 있어야지만 합격권에 들어온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러려면 무슨 의미죠? 답안이 당연히 12페이지 이상을 완성해야 되고 답안 품질, 가독성이 다 중상 정도는 있어야 되고 논리 흐름도 중상이 있어야 되고 키워드도 당연히 상으로 잡혀야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 끌어올리는 형태가 심화반에서 해야 될 작업이고, 그리고 제가 아까 그 심화반이 한 20주, 22주가 돌아갈 거라고 했잖아요. 이게 한 주 내가 주모를 잘 봤다, 한 주 월모를 잘 봤다, 이거 의미 없습니다. 어떤 의미가 의미 있냐면 그 20주 동안 최소 한 스프린트, 그러니까 20주 중에 반이죠. 한 10주 정도는 요 성장 3, 4단계에 머물 수 있는 주모 성적과 내가 나오는 주모 1교시 같은 점수, 2교시 점수가 여기에 포진되어 있으면 여기 주황색 있잖아요. 주황색과 녹색이 한 30%. 이러면 이분은 합격권 안에 들어옵니다. 대부분 제가 해보니까 한 스프린트 하면서 한 스프린트 한다는 건 전 도메인을 풀사이클 돌렸을 때 이분에 대한 주모 성적이 요 주황색 6점에서 5.5에서 6점, 2교시는 한 14.5에서 15.2 정도의 점수대가 한 스프린트에 나오고 이분의 키워드나 답안 완성도가 한 요 정도에 머물면 분명히 이분이 하는 그 회차의 점수대는 합격권 안에 들어가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걸 계속 해야 되는 게 중요하고, 말씀드렸듯이 한 주 잘 본다는 건 결코 의미 없는 거고 누적된 결과치를 계속 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아마 앞에서 FB반도, 스마트반도 아마 말씀을 드렸을 텐데 요번에 처음 이제 이 프로그램을 조금 만들었고요. 그래서 FB반, 미든반, 스마트반이 조금 합반 형태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주 중에 한 4주 정도는 같이 시험 볼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같이 시험 보고 크로스 멘토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반 분 멘토링 해드리고 다른 반 기숙사님이 여러분 멘토링을 할 거고 이런 식으로 크로스 체킹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조금 요 세 반이 합반하는 가장 또 좋은 메리트가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스케줄을 보면 1스프린트하고 2스프린트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스프린트는 원래 9월 7일부터 시작하면 여기 오리엔테이션부터 시작해서 요 11월 달까지 요가 한 스프린트입니다. 그래서 전 도메인이 돌아가는 거고요. 두 번째는 여기 두 번째도 보면 월모랑 합숙이 들어가서 조금 많아 보이긴 하지만 이때도 도메인이 한 번 돌아간다고 보면 됩니다. 요 파란색은 아까 전에 제가 3개 합반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3개 합반을 할 때 통합 수업하고 4교시 진행하는 부분들 스케줄이고, 지금 여러분들 중간에 뜨는 기간 3주 있지 않습니까? 제가 두 가지 형태로 제공을 만약에 오신다면 제공을 할 건데, 그냥 이 과정 끝나고 그냥 쉬는 게 아니고 그 다음 주에 바로 또 와서 이제 미든반 스케줄을 소화하는 형태로 바로 랜딩하는 형태고, 좀 나는 좀 쉬면서 정리하면서 요때 합류할 거야 라고 하면 요 사이에 제가 뭘 할 거냐면 설문조사 할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최근 주모를 제가 분석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분석한 걸 가지고 여러분한테 드릴 거고, 여러분 그걸 기반으로 다시 보완하는 형태로 주 단위로 좀 피드백을 주고받는 형태로 제공을 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과 절차는 좀 이렇게 좀 진행을 할 건데요. 그래서 우선 저한테 제가 연락처를 좀 이따 적어 드릴게요. 그래서 저한테 문자나 좀 가입을 하겠다라고 먼저 의사를 주시면 줄수록 좋겠죠. 그러면 제가 그분한테 저한테 의사를 주면 바로 시작할 겁니다. 제가 주모를 달라고 할 거고 그 설문조사 주소 URL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럼 바로 분석이 들어갈 거고요. 그래서 프리 멘토링하는 1차 분석을 실시할 겁니다. 그리고
카페하고 믿음반도 자료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카페, 웹하드 접근 권한을 오픈해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스왓 분석한 결과를 피드백 드릴 거고, 그거에 대해서 뭐 전체적으로 가이드가 나가겠죠. 자, 전체적으로 뭐 이렇습니다. 프리멘토링을 하고 심화반에서 여러분이랑 만나고 그 다음에 치열하게 학습하겠죠. 그 다음에 1차 합격하고 대부분 1차 합격하고 끝나고 요번에 저희 KPC 특징이 뭐냐면 모든 심화반들이 2차까지 많이 서포트 잘 해주세요. 저희도 똑같이 1차 합격하고 나몰라라가 아니고 2차 합격을 또 할 수 있게 면접 지원을 해드립니다. 면접 지원을 하고 합격 이후에는 또 이제 같이 또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또 같이 하는 거죠. 자, 뭐 합격 당연히 우리가 가독성 좋고 키워드 좋고 논리 좋아야 되겠죠. 자, 저희 반에 1기 하자마자 바로 합격한 분이 답안인데요. 이해나 기술사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안을 이렇게 잘 쓰셨어요. 이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기 합격하신 분들은 자기만의 공부 방법과 답안을 잘 좋으신 특징이 가지고 사실은 있어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이분들이 한 그 기수 동안 지식만 채워가면 사실은 처음부터 이렇게 잘 쓰진 않았거든요. 근데 글씨체는 좋았어요. 도식도 좋았고. 근데 이분이 지식이 형성화되면서 그냥 한 기수 끝나니까 저렇게 답안을 뿜어내는 거죠. 그리고 도식, 여기 보면 글씨체에 약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여기 왼쪽에 계신 분들이 아까 전에 제가 첫 번째 시험이 40점대였는데 59.6 받아 합격할 분 한 분 이 답안입니다. 이분이 함기수 하면서 이렇게 그 글씨체가 바뀌었어요. 옆에 분도 글씨체가 이렇게 바뀌었고요. 그래서 글씨체가 사실은 이렇게 보니까 사실은 잘 안 나오지만 실제 종이로 보면 되게 글씨체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 저희 반 분들은 여기 보시면 1등으로 오신 분이 7시에 옵니다. 사실은 이분 6시 40분에 오고도 그래요. 아침에 청소하시는 분 오면 만난다고 하더라고요. 한 분도 지각하지 않고 열심히 하십니다. 그래서 셀테도 다 제출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으로 놓고 봤을 때 제가 아까 마인드맵 강의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인드맵에서 전체 기술이 어떻게 엮여지고 전체에 대한 뷰를, 버드뷰 형태로 기술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결국에 이 리프 노드에 있는 게 뭐죠? 구성요소 키워드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 반은 그 매주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오키도키라고 오픈 키워드, 도전 키워드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순번을 정해가지고 토픽을 올려놓으면 모두 다 이 토픽에 대한 키워드를 뭐 공부해서 아니라 그 즉시 이렇게 인스턴스하게 이렇게 공부를 하는 방법이 또 있고요. 제가 아까 스토리 기반으로 시나리오 기반으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아마 디지털 서비스 하는 그 주차에 같은 문제가 같은 문제도 내고 그 다음에 LOD 문제도 내고 유스케이스 MSA 이런 문제도 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요구사항을 만들어서 상세 조건을 만들어서 이걸 스토리 기반으로 제가 강의를 하면서 좀 쉽게 좀 설명한 케이스고요. 요거는 요런 유형은 믿음 반 많이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저는 이제 뭐 제가 디자인 감각은 좀 없지만 껍데기도 나름 만들어 가지고 600제를 조금 만들었고 양이 좀 이제 심화반에 오면 양이 많아요. 그래서 그 양을 빨리 정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 그 정리하는 서브노트는 꼭 가지고 계셔야 돼요. 지금 어쩌면 이미 합격한 기술사님의 서브노트를 많이 샘플링 하셨을 거고 어쩌면 그분들 거를 그대로 가져서 쓰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분명히. 그런데 저는 서브노트는 리스트는 토픽 리스트는 몰라도 컨텐츠는 다 날리시라고 합니다. 내 언어로 한 땀 한 땀 다 채워야지 가치가 있고 여러분들이 합격했을 때 그 나의 정수는 서브노트예요. 제가 합격하고 다 버렸는데 버리지 않는 유일한 게 있습니다. 제 서브노트 안 버렸어요. 오로지 내 노력의 집약체가 서브노트입니다. 그래서 다른 기술사님의 정리가 되게 멋져 보이고 되게 아름다워 보이잖아요. 그분이 거기에 흘려 들어간 시간과 땀의 노력의 정수입니다. 근데 그거를 가져와서 쓸 수 있겠다?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거 잘 못 쓴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답안은 그 서브노트는 그 기술사님의 언어로 한 땀 한 땀 정리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더 들여다보면 되게 정리 잘 되어 있고 멋있는 서브노트 있습니다. 그분 공부한 걸 몇 년 공부했다라는 딱 소리 들으면 딱 이해가 되실 거예요. 나중에 제 서브노트가 보면 되게 거칠고 투박합니다. 왜 거칠고 투박한 줄 아세요?
저는 심화반 한 번 했다고 했잖아요. 심화반 시작, 정리 끝, 합격. 무슨 말인지 알죠? 2번 정리 안 했습니다. 정리하고 방향 맞으면 노 바꿉니다. 쭉 가고 마지막 해독하고 끝. 거칠 수밖에 없죠. 볼드 칠하고 빨간색 칠할 필요가 없죠. 그냥 나는 빨리 정리하고 이거를 내 지식에 내 머리에 때려 넣으면 되는 거니까요. 서브노트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뭐 특강 뭐 그 외에 뭐 프로그램은 믿음 반은 사실 했으면 더 했지 부족함이 없이 수업이 하기 때문에 조금 죄송한데 빡신 반 중에 한 반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어떤 분들이 오시면 좋을 건지라는 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희 반에 오시면 물론 이렇게 분위기는 정말 좋습니다. 저는 다 같이 식사하고 다 같이 커피 마시고 다들 다 이렇게 좋아하세요. 그 대신 이제 공부함에 있어가지고 조금 하드하게 하는 부분들, 그래서 열정적으로 조금 하는 분위기들. 뭐 저 또한 사실은 되게 저도 멘토 입장에서 한 기수 하잖아요. 그럼 저도 사실은 틀립니다. 느낌이 틀리는 기분. 왜냐하면 다 쏟아붓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 손바닥에 다 물집이 터져가지고 이제 저도 다음 기술을 위해서 다시 체력을 또 충전해야 되는 타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받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 특별히 인원수 제한 같은 게 있나요? 인원수 제한은요, 저는 없는데,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서브 멘토 없이 저 혼자 하잖아요. 그러면 인원수 제한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더 못 받을 인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서브 멘토를 두고 있고 지금 세 반이 합반하고 있는 체계를 갖춘다면 사실은 인원수는 조금 그 제한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믿음반에 있는 사람은 총 몇 명? 3기 기준으로 19분입니다. 19분이 계신다는 의미는 사실은 저희 반의 어떤 교육 품질 서비스를 믿고 오신 분들이죠. 사실은 적지 않은 인원입니다. 동부대 멘토의 역할이 따로 있는 역할은 동일할 거고요. 사실은 상호 보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되게 사실은 좀 큰 형태의 기술들을 계속 알려드리려고 하고 서브 멘토님은 사실은 그러니까 좀 젊으세요. 30대 초반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저만큼의 기술 뷰는 못 보지만 대신 되게 키워드나 두음 정리하고 이런 거 되게 잘하세요. 도식 표현 이런 것들을. 그런 거에 대한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의나 이런 건 다 똑같이 합니다. 혹시 하루에 진행되는 타임테이블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가 좀 정리하시면 저희 반 카페에 있는데 일단은 카페를 보여드릴까요? 그냥 말씀을 드리죠. 그러니까 저희 반은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만 사실은 제가 쓰기 강도를 조금 많이 가져간다고 했잖아요. 이거 어디 갔지? 자, 여기가 들어가면 저는 한 요때 1주, 2주, 3주 정도는 한 200분 볼 겁니다. 주모 200분. 근데 한 4주, 5주 요때 타임 여러분들 실력 그 다음에 컨디션을 보면서 300분 들어갑니다. 믿음 반은 주모를 300분 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조금 열심히 하겠다 그러면 되게 좋은 공부 환경을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언어보다도 쓰기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걸 체킹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보시고, 왜냐하면 쓰면 쓸수록 여러분 뭐가 좋은 줄 아세요? 요번에도 134회에 나오는, 제가 정리는 안 했지만 따로 정리한 건 있는데 여기는 안 넣었지만 그 히트율이 75% 이상입니다. 주모에서 본 것만. 그러니까 주모를 많이 본다는 건 내가 실전 시험에 그러니까 거기 나올 수 있는 적중률이 되게 높아지는 것도 있어요, 사실은. 질문 없으십니까? 300분 정도를 만약에 본다고 하면은 그날은 몇 시쯤에 끝나실까요? 안 오실 수도 있겠는데 저는 뭐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1교시, 2교시 점심 먹고 2시부터 3시 40분까지 보고 그 다음부터 조금 쉬었다가 강의 들어가고 뭐 기타 특강하고 6시에 저녁 먹습니다.
믿음 반 저녁 먹습니다. 그래서 오면 회비 5만 원 거뒀습니다. 그래서 저녁 먹고요. 그 다음부터 또 멘토링 강의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오기 싫으시죠? 그래서 그러니까 1등으로 멘토링 받으시는 분은 가셔도 되지만 저는 가급적인 가시지 말고 저희 토픽 토론합니다. 그래서 저는 반장님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그분 말씀드린 SDS에서 경력이 꽤 있으시기 때문에 되게 아는 건 저처럼 아는 게 많으세요. 그래서 그분 토픽 토론 주도하면 다들 많이 좋아하세요. 그래서 토픽 토론도 하고 네, 그렇게 마치는 시간 말씀 안 드릴게요. 참고로 저는 한 11시쯤에 갑니다. 그러니까 저번 기수도 그냥 제가 최대한 그냥 뭐 편하게 합니다라고 했는데 오시고 뭘 뻥쳤냐고 저한테 자꾸 뭐라 해가지고 사실 여기 3교시 하면 그렇게 일정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돈 내고 내가 토요일날 그 황금카트 토요일날 희생하고 나오잖아요. 내가 이 시험을 여유롭게 공부해서 합격하고 할 수 있겠다?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 시간 내에 되게 집중하고 임팩트 있게 하는 게 합격하는 사실은 솔루션입니다. 그냥 내가 2교시 보고 그냥 좀 편안하게 6시 전에 가고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이분은 그렇게 했고 이분은 3교시 보고 11시에 갔어요. 어느 분이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까요? 뻔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는 사실 이런 것도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마음을 다시 셋업하는 거. 말씀드렸지만 기본반, 중급반은 조금 제가 표현하면 온실의 하초에 계시는 거예요. 되게 그냥 편안하게 그냥 알려드리고 그냥 200분도 힘드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와서 300분 바로 보면 여러분 적응 못할 것 같죠? 적응 바로 합니다. 적응 바로 너무너무 잘하시고요. 실력 팍팍 올라갑니다. 진짜. 여러분 월모 보잖아요. 실전 시험 보잖아요. 저희 반 분들 성적 이렇게 올라가는 속도 보면 무섭게 올라갑니다. 진짜로. 그래서 현실을 말씀드리면 쉽게 이 공부를 접근해가지고 지름길로 가겠다. 절대 없습니다. 그거는 제가 장난컨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조금 힘들지만 멘토 믿고 동료들 믿고 조금 빨리 헤쳐가지고 나가겠다. 라는 걸 조금 찾아가지고 선택하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중급이고 심화반을 선택한다 그러면 이 남는 3주 동안 멘토가 케어해 주겠다는데 마다할 이유는 절대 없다고 보거든요. 왜 안 하시는 거죠? 저는 제 같으면 쉬구나 하고 선택해가지고 와서 하고 여러분 3주 쉬면 많이 쉴 것 같아요? 마음 안 편합니다. 이 시험 선택했잖아요. 합격하는 그 순까지 뭔가 여기 덩어리가 하나 턱 있는 느낌일 겁니다. 합격하면 KPC에 오는 발걸음이 너무너무 가볍고 좋아요. 축하해 주니까. 주간 스케줄은 보통 어떻게 돼요? 네? 주간 스케줄은 뭐 언제 그거 과제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좀 주간 스케줄요? 제가 저희 카페 보여드릴게요. 날 거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믿음반 카페인데요. 자, 주중과제를 볼까요? 공지사항에 가면 저는 이제 여기 보면 신문 학회지 오키도키 19주차 프로그램인데요. 이거 말고 18주차 거 볼까? 16주차 거 보면 이게 주중에 하는 과제입니다. 월화수 전자신문 이렇게 순번대로 있고요. 학회지 주기동 순번 있고요. 오키도키 목차 순번 있고요. 이거 오키도키 목차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 다음에 멘토링 순번 올리는 요게 주중 프로그램이고 셀테 보여드릴게요. 지금 셀테 양이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 반은 셀테 이 정도 양을 합니다. 다 착실하게 올리시죠. 보십시오. 여기 보면 자, 이게 정의 10개고요. 1교시 12개, 2교시 2개인데 여기서 필수 마크가 있습니다. 내가 2주에 너무 정신이 없고 바쁘면
필수라도 꼭 하십시오라고 하는 게 필수고요. 원래는 다 해야 되는 게 이제 목적이고, 그 다음에 제가 주중 과제 일정을 보여드릴게요. 자, 주간 과제 자출, 이거 중간 과제 재출연은 이거 아니고요. 자, 주물정. 이거는 2교시네요. 특강한다고 2교시 한 거고. 주간과제, 주물정. 자, 요게 주물정입니다. 9시부터, 9시 이후네요. 이때 멘토링 일찍 끝나시는 분은 9시에 가겠죠. 아무도 죄송한데 이거 안 보여드릴 걸. 이거 안 올 것 같은데. 아니, 이때 제가 또 곱게 안 보내드립니다, 사실. 제가 멘토링 할 때 숙제 있으면 숙제하고 가시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힘들지만 이거를 한 심화를 버티잖아요. 분명히 제가 장담 드립니다. 진정으로 하면 합격권 안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한 기수 하면. 그래서 멘토와 멘티가 합심돼가 가는 구조라고 보면 돼요. 주중 이렇게 수강하는 거 보면. 그 다음에 보면 전자신문 이렇게 매일 올리죠. 전자신문 이렇게 정리해서 올립니다. 그 다음에 학회지도 이렇게 정리해보면 학회지 올리고 있죠. 네, 학회지 올리고 있죠. 네. 그 다음에 저희 반 분도 보면 시험 복귀들 쭉 올려왔죠. 요번에 보면 저희 반 분들은 제가 올리라고 하면 다 잘 올리세요. 보면 쭉 시험 복귀 쭉 올리지 않습니까? 왜냐면 제가 커피를 드리거든요. 올리면 커피 쿠폰을 쏩니다 하면. 네.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신가요? 저기 벌금 관리는 뭔가요? 네, 이래서 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네네. 이거 오시면 다 봐야 될 내용이니까, 벌금 어디 있지? 근데, 회비 5만원, 출석, 지가, 벌금입니다. 그래서, 숙제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그런데, 지금 사기는 제가 벌금을 조금 없앨까 생각 중입니다. 이거는, 공부를 할 수 있는 동기부여는 확실히 돼요. 왜냐하면, 결석해서 만 원이잖아요. 아까 제가 아침 7시에 오시는 분 봤죠? 그분 집이 인천인데도 그때 오세요. 근데 그분이 결석 벌금 내기 싫어서 그 시간에 오는 거 아니세요. 되게 열심히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저희 지금 공통비가 한 30만 원 남아서 다음 주 수요일 날 저희 반 분들 만나가지고 요 D타워에 맥주 한잔 하기로 했습니다. 이 벌금 모아가지고. 물론 부족하면 제 돈 냅니다. 네. 그래서 벌금은 사실은 제가 3기까지는 벌금 냈어요. 근데 이제 벌금 요번에 없앨까 생각 중입니다. 스스로 잘 하신 걸 믿으니까. 네. 그래서 제가 셀때 보시면 19주차잖아요. 저희 반 19분 한 분도 안 빠지고 마지막 주차인데도 한 분도 안 빠지고 다 셀때 냅니다. 보시죠. 그러니까 멘토도 열심히 하고 멘토2가 저희 서브 멘토입니다. 멘티님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치열하게 합니다. 심화반, 믿음반은. 다른 반은 저도 믿음반, 다른 반 말고는 저도 잘 모르니까 저희 최선을 다해서 저도 이분들이 토요일날, 황금 같은 토요일날 내 돈, 많은 돈 들여서 발걸음해서 오는 건데 하나라도 더 알려드리고 좀 합격을 빨리 시켜드리고 싶은 게 사실은 제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134회 합격 발표자 날 때 되게 사실은 저도 두근두근합니다. 진짜 왜냐하면 저도 되게 열심히 해서 이분들하고 같이 한 호흡으로 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합격하기를 진심으로 바랐거든요. 벌금 이런 게 눈에 보이시나요? 네, 벌금 이런 게 눈에 보이면 안 되는데. 네. 여기 보면 나만의 템플릿 완성 이런 거 제가 보면 템플릿 약하신 분들 제가 템플릿 만들어서 올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템플릿 올렸잖아요. 그럼 제가 이 템플릿 보고 이게 템플릿이에요. 그래서 이 템플릿대로 셀테하고 이런 것들을 쓰는 건지를 보고 또 드립니다. 그러면 이런 그룹핑에 대해서 어떻게 다시 정리하라고 숙제를 제가 드주고요. 보시면 템플릿 잘 정리했는데 제가 요거 더 추가하라고 했죠. 전략 구성도에 비전하우스 참고하고 2교시 1단락 4단락을 어떻게 쓰고 프레임워크 도시 구성도를 쓰라고 하죠. 그럼 이렇게 피드백 하면서 빨리빨리 피드백을 반영하시는 분이
빠르게 성장하죠. 네. 이게 사실은 믿음 반 날 것 그대로입니다. 여기 보시면 게시글이 사실은 36명인데 게시글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되게 엄청 많이 공부하신 흔적들이 여기 다 남아있죠. 그래서 제가 오시면 출제농장에다가 주모 2주치를 올려달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 가입하고 여기 등록하면 제가 여러분들 스왓을 분석을 하고 그걸 가지고 전체 입과 전에 이분의 공부에 대한 방향을 설정을 하고 사실은 스타트하게끔 만들어요. 왜냐하면 9월 7일 날이든 어떤 프리멘토링이든 만났어요. 뭐 하지 이렇게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이미 시작하는 첫 주에부터 셋업이 된 상태에서 들어와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혹시 뭐 질문 없으면 질문 있으신가요 혹시? 그러면 너무 날 것 그대로 보여드려가지고 오실라나 모르겠지만 근데 이건 확실해요. 어차피 올 거면 빨리 연락 주실수록 좋습니다. 네. 네, 그러면 뭐 질문 없으면 마칠까요? 네,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